네, 안녕하십니까. 채널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다 뵙고 있습니다. 이양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네. 웬스데이인데 또 네. 무슨 데이지? 전전데이. 전전데이. 네. 바로 그 전전님 오늘 스페셜로 오늘 시작할 때부터 하시는 말씀 워낙 많으셔서 네. 오늘 시작의 첫 번째 코너를 바로 전전 스페셜로 바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계속해서 정말 시작에 대한 확고한 말씀. 근데 어저께 오시기 전에 오기 계시는 한 번 더 했어요. 어저께 그 얘기부터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해보죠. 투자 전략 이런 건 조금 얘기해 보겠고요. 네. 금리 인상권에 대해서 어저께 JP모건가 서로 다른 얘기했잖아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달 네.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내년 3월달에서 이제 좀 앞당겨서 12월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전전 이코노미스트하고 네. 중간 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잘 안 듣는 거죠. 네. 방송을 봐야 되는데 우리 방송을. 그러니까요. 네. 어떤 그들의 마음대로 입이 열렸다고 떠든 애들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그 얘기부터. 아마 9월인 것 같은데. 9월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건데 워낙 자주 얘기했으니까 뭐 특별히 더 얘기할 건 없어 갖고요. 여기 하나 네, 말씀하세요. 어저께 네. 그 소매 판매 네. 뭐 좀 데이터 보면 네. 잘 안 나온 거 보면 네. 9월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이게 계속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미국 증시 자체도 그래서 슬로우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월이 픽이었고요. 네네. 계속 그래서 이게 6월이 아니라 9월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뭐 일각에서는 내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올해는 합니다. 올해는 한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네. 제가 이제 미국 금융주들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드렸는데 네. 올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그 얘기가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왜 이제 와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겠습니까? 미국은행 금융위기 이후에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는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에 의해서 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거죠. 네. 올해 스트레스 테스트 한 건 딱 하나죠. 네. 금리가 올라갈 때 은행들이 어느 정도 영향받는지 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올해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분들이 지금 큰일 났네요. 맨날 그 오시는 네. 시간이 한 11시 한 번 10분 되시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11시부터 담배를 한대 피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는데 오늘 시집 말전하니까 지금 깜짝 놀라셨어. 네. 바로 시작이다. 전조 바로 시작. 이거 혹시 연락되시면 나 빨리 오시라 그래요. 이거 문 닫고 간다. 이제 문 닫죠. 그냥 별로 특별한 얘기도 없는데. 바로 특별한 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게 워낙 많아요. 오늘 뭐 짧게 물어봐더라도 네네.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일단 바쁘실 것 같아요. 왜냐면 키움증권은 가장 시장을 적극적으로 봤던 증권사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KD, 대모증권을 상당히 보수로 봤다. 어제 좀 바빠갖고 네. 그 레벨을 약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2100이란 말이죠. 네. 2100인데요. 현재 시장의 어떤 글로벌 유동성 바탕, 뭐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시장 여전히 계속 레벨업? 그냥 저희는 한 2150까지 상반기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네. 코스닥 한 750까지 그 정도라고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죠. 아직까지는 2150 정도. 이게 또 왜냐면 이게 두 달 있으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한 네. 8분 능선 넘었는데 8분 능선. 8분 능선. 네. 이럴 때 이제 갑자기 아직도 비관론이 이제 약해지는 시점인데 네. 저희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게 크게 세 가지였죠. 올해. 세 가지. 네. 유동성이 보강되니까 코스닥이 좋을 거다 하나랑 네네. 성장주, 네. 중소형주 코스닥이 좋을 거다 하나랑 네. 두 번째가 국제유가 변동성이 엄청 클 거다. 그러니까 하이볼 ETF에 투자하자. 네네. 중국은 못해도 4,500이고 4,500 미치냐 위라고 했을 때는 4,500을 타겟으로 하는데 4,500 실제 마음으로는 위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 세 개가 이제 8분 능선에 왔다고 보시면. 네, 그 시기적 얘기도 하셨고요. 지난주 이제 지수 가치도 관점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시기적으로 한 2달 정도, 이제 6월달 얘기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굳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물어봤던 주제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코스닥이 말이에요.
어제도 이제 우리 장중에 딱 이 시간 전에 24시간 전에 막 1% 막 12시쯤에 네네. 1% 밀려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만큼 뭐 유동성이 있고 지금 뭐 미리 팔았던 건 살 사람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대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코스닥이 지금 고쳐서 상당히 많이 등락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미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굳이 코스닥 어떻게 했더니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6월 달이라는 얘기 계속 하셨고요. 그 전에 700 넘어가면 서너 차례 정도 분할 매도 쪽 얘기를 하셨거든요. 벌써 700 근처. 근데 그때만 680, 670 몇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유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이거 600, 이거 뭐 하루만 넘으면 700이거든요. 네. 그 약간 겁이 좀 나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서 후속 얘기 좀 해주세요. 한 750이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플레이 하시는 게 750. 그러니까 750 정도 놓고 그 원전에서 알아서 이제 조금씩 이 정도 네, 분할로 나오시면 네, 분할로 700 넘어서부터 여전히. 그 이제 궁금한 건 전 됐고요. 오늘 워낙 준비하신 건 어떤 내용이세요? 제가 일단 급하게만 메모해 놓은 거는 오늘 전.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형주의 상대적 소외 현상이 많이 완화될 겁니다. 이거 아주 좋은 소리인데. 워낙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작년부터 IT랑 자동차인데 네네. 작년 하반기 약간 여기서 약간 조금 자동차 잘못된 그런 얘기 잠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원래 약간 자동차인데 특히 소외 쪽에 장기적으로 안 됐던 것들이 자동차, 은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은행, 조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실 건지 보험 이런 거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때 주제는 정해졌어. 나와서 지금요. 장기 소외됐던 대형주가 조금 될 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얘기 좀 풀어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계속 들어올 것 같고요. 네. 오늘 상당히 목소리가 좀 작게 해주시는데요. 우리 예, PD님 목소리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왜 그러냐면 네.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네. 동아시아 쪽에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게 글로벌 자금은 미국에서 유럽 갔다가 인도, 중국 타고 그냥 한국 올 거다. 지금 한국 들어오는 그 시점에 걸렸습니다. 네네. 데이터가 잡히고 있고요. 네. 그냥 투자자분들이 보시려면 영어문에도 있습니다. 뭐 보시면 되냐면요. 네. 구리, 아연, 납 뭐 이런 가격들 보시면 최근에 올라옵니다. 지난주 보셨잖아요. 구리가 또 돌아서 딸기에 그때 2,100인가? 예. 그거 좀 차트. 네. 네. 보여주세요. 역시 니엘이에. 지난주 분명히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 딱 그 가격이 6,000인가 7,000, 그때 예. 6,000이었나요? 그때 지금 한 6,000 정도 될 겁니다. 네. 6,100 정도. 아연 가격 한번 보시면. 네. 구리랑 아연. 네. 납도 보시면. 네. 네. 그러니까 이 비철은 네. 비철은 중국 경기에 대한 전망을 우리 세권 대표. 네.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움직이면 네. 사실 비철 가격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과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보시면 한번 볼까요? 구리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트렌드가 완전히 제 쪽에서 잡을까요? 네네. 네, 저쪽에서 잡아주시죠. 제 쪽에서 잡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제가 옮길게요. 우리 전조님이 지금 직접 이런 네. 화면까지 작동까지 해주는 바쁘신 분이. 지금 이게 뭐 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시는 건가요? 네. 잠깐만요. 2년 정도? 점으로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영문은 정말 좋아. 트렌드가 완전히 하락 트렌드에다 탈피. 주로 보시는 게 더 이 정도 보시면 위클리네요. 너무 또 커서 거대해서 좀 그렇다면 이 정도로 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정도가 딱 좋으네요. 예, 구리가 반등 추세를 형성했습니다. 하락 추세 나왔고요. 예. 아연 한번 보실까요? 예. 아연 뭔가 분위기가 글로벌 경기에 대한 뭔가 조금 비관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납 한번 보시겠습니까? 뭔가 조금 비철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네. 사람들이 다 유동성 장세라 그러는데 네. 유동성 장세가 실적 장세로 넘어가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경기가 턴해야 되는데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 근데 비철이 움직이면 네.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을 기대감을 바탕으로 외국인들이 아시아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이 바스켓 플레이어인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이런 거죠. 그동안 펀드 환매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투신권의 펀드 주식 비중이 한 9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펀드 환매를 많이 일어나서 근데 포트폴리오가 네. 주식 비중을 덜고 가 환매에 대응하려 주식을 많이 떨었는데 네. 문제는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놓으니까 인덱스 펀드한테 지는 거죠. 지죠, 지금. 네. 주식형 펀드 주식을 팔 띄고 들어가는데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못 이기죠. 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힘든 상황인데 장이 쉬어주면 좀 고맙겠는데 문제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주식을 쾅 하고 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관들이 없는 섹터들이 갑자기 스키즈가 나면서 탕 위로 올라갑니다. 기관지이 없는 것들. 왜냐면 사야 되니까. 외국인이 사는데 네, 네. 기관이 펀드 환매하려고 주식 비중을 무슨 말인지 알겠네. 줄였는데 네, 네. 그 중에서도 특정 없는 비관적인 섹터들은 많이 줄여놨거든요. 그렇죠. 그럼 외국인이 사는데 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이 뭐 5천억 사고 1조 사서 주식시장이 오른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2천, 3천억밖에 안 산다. 그거는 물량,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가격이 튀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외국인이 그걸 삽니다. 네. 근데 그 빈 섹터가 대형주입니다. 네. 기관들이 비관적으로 보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주식 비중이 적어서 인덱스한테 지는데 외국인이 탕 하니까 이게 올라가서 네. 차이가 크게 없으니까 지수한테 더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기관 나중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든, 그러니까 펀드 환매가 갖고 오는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이 이번에는 쇼 쪽에서 나는 게 아니라 롱 쪽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자동차랑 은행. 그게 자동차랑 은행.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은행 섹터는 이게 되게 네. 재밌는 게 네. 그거 아세요? 뭐 모르죠. 내가 아는 게 뭐 있어. 주식시장이 참 외국인들이 거의 이제 많이 수익을 이제 거두는데 은행 섹터는 2000년이 아니라 옛날부터 은행 섹터는 국내 플레이어들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봤을 때 은행이 야, 이게 왜 급등하는 거지? 국내은행이 뭐가 좋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국내은행을 충분히 살만합니다. 그래요? 제가 외국인이면 국내은행 많이 사죠.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생각해 보시면요. 네. 미국 주시장이 좀 쉬는데 전 섹터가 많이 오는데 대표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그 섹터가 안 커진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금융이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 거 보면 네. 그래서 미국은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으로 주식이 오르는 효과가 한 70% 되는데 금융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하니까 자사주 매입 확대하고 배당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은행 섹터가 좀 늘어날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ECB나 이런 쪽들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유동성에 민감한 대표적인 섹터들이죠. 네. 보통 트로이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은행, 뭐 건설, 뭐 증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은행 섹터의 캡이 좀 늘어나야겠다 포트폴리오에서. 근데 생각을 딱 해보시면 유로존에 보시면 유로존 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은행이 돈을 벌 수가 있나요? 그렇죠. 대출자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럼 대출을 안 한다. 그러면 투자자산을 갖고 있는데 투자자산한테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니까 일단 안전한 걸 7, 80을 깔고 간다. 그럼 안전한 거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유럽은행 섹터에서 비중을 조절해야 될 겁니다. 음. 근데 딱 한국을 봤습니다. 님이 많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우리 이쪽은 장사를 못하는 님인데 네. 저 정도 님이면 훌륭하지. 밸류에이션 0.3이야? 네. 한국은행 안 사는 게 저는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거 외국인이 그래서 계속 지금 은행을 계속 사들어가는 겁니다. 네. 특히 유럽계 애들은 많이 살 겁니다.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애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안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네 은행은 그 마이너스 금리고 돈 될 게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 쓱 보니까 좀 망할 것 같지도 않고 일단 PBR도 부담 없고 밸류에이션도 부담 없고 저게 아무리 봐도 했고 아직까지 한국은 돈을 빌려 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찌됐건 간에 일단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으니까 대손 충당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바스켓으로 들어올라 그러는데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스키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또 말 되네. 네. 원래 은행은 글로벌 피어 비교 가능합니다. 그래요. 은행 섹터는 비슷하거든요. 원래 네. 은행 비즈니스가 돈 빌려주는 거여가지고 특히 그리고 이자율에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오후 방송부터 내일 아침부터 머니투의 네. 방 한국경제TV에서는 이제 은행주 비중 확대 의견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우린 믿고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은행 좀 그렇고 자동차 섹터도 선진국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배팅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자동차는 지금 질문 있어. 앞서 유럽 애들은 아예 BMW 사잖아. 사면 된다는데 한국은 이거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왜? 특히 그냥 특별히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고 바스켓으로 바스켓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네. 떡고물이라도 나온다니까. 예, 그렇죠. 네. 밸리도 뭐 더 내려갈 밸리는 아닌 거고.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죠. 예. 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요새 뭐 바이오나 헬스케어 같은 게 뜨거운데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시뮬러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고요. 네. 네. 한쪽에서는 뭐 중국 소비 아니면 시뮬러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되는데 네. 약의 핵심은 제가 한번 사이클이 있는 것들은 사이클이 천천히 좋아지니까 커먼한 것보다는 스페시픽한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약은 거꾸로입니다. 예. 스페시픽한 게 아니라 커먼해야 돼요. 예. 그게 무슨 뜻이죠? 이해가 잘 안 되네. 감기약 이런 게 좋은 거지. 뭐. 예, 그런 거죠. 그런 게 좋은 거야. 백신 이런 게 좋은 거야. 예. 뭐 오, 이성 대표 입 터졌어. 또 준비 좀 했네, 오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 솔직히 못 알아들었거든. 바람풍에도 바람풍 알아들어야지. 아, 뭐라고? 그냥 잘 알아들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자기는 똑똑하게 알아들었지. 나도 지금 잘 못 알아들었는데, 시청자분들은 1,600분 중에 1,800분이 넘으셨는데, 한 500분 알아들어서 또 500분 긴가민가 해. 그 얘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어떻다고요? 커먼과 그 스페시픽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지금 왜 지금 네. 헬스케어나 아니면 글로벌리 바이오나 이런 게 왜 뜨겁냐.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소비를 촉진해야 되는데 이거죠. 하나는 오바마 케어가 이제 오바마의 3대 치적이 다 무너졌는데 네. 헬스케어 가져가야 되겠는데 네. 전쟁해야 되고 네. 전쟁 안 해도 글로벌리 재정 부담에 대한 게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죠. 네. 다 있는데 그럼 이거를 전쟁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의료비 지출 계속 해야 되고 정부 부담되고 뭐 이런데 어떻게 해야지? 약값 줄이자. 네. 약값 줄이자. 그래도 바이오 시뮬러 시장을 그냥 인허가를 그렇죠. 내준 거 네. 이제 미국에서도 아니면 프랑스에서도 주에서 허가를 내니까 돈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니까 기대가 꽝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그것들의 약이 어떤 약들이 포인트냐면 굉장히 희귀병이나 네. 굉장히 비싸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러면 이게 포인트에서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일반적인 병이고요. 관절염. 그런 거네, 이 사람아. 감기약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관절염 하니까 내 이해가 확 되네, 관절염. 그런 거. 네. 그 다음에 편두통 이런 거네. 돈이 계속 나가는 것들인데 혈압약. 너무 비싸면요. 네, 정부가 이럽니다. 그냥 네. 네가 사적 보험 들어서 네가 해결해 이런다니까. 예, 예, 예.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걸리는데 또 정부가 그래도 그 지출이 그래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걸 줄이고 싶고 막 이런 거 도와주는 거죠. 네. 관절염 그런 거 잘 되죠. 예, 예. 뭐 아니면 위장약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네. 보통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암이 아니면 거의 폐렴으로 가십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좋죠. 폐질환.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뭐 분자 진단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지금은 핵심이요. 잘 진단하는 게 아니고 약값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약값들을 많이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커먼한 거죠. 일반적이고 네. 모든 사람들이 많이 좀 일반적으로 갖고 있고 그 약값을 정부가 줄이고 싶어 하고요. 네. 그래서 시장을 열어주고 뭐 도와주고 그럼 미국에서도 돈 받았으니까 우리나라한테 발주 좀 샘플 좀 갖고 오라고 그러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발기부전체 이런 거. 아니 좀 발기부전은 커먼하지 그냥 않지. 아, 무슨 소리야? 이 사람도 잘못을 해? 발기부전 얼마나 커먼한데. 그 고령화되면서 지금 표현 보여드렸잖아요. 네.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그 노년에다가 농담에 끝까지 들어봐. 아니 또 잠시만요. 예. 지금 보면 스웨덴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네. 노르웨이 이런 데 성교육이 많이 한다는 나라잖아요. 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요.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성교육이 여태까지 추세는 보면 피임이었거든요. 예, 피임랑 맞습니다. 성병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성교육은 출산의 과정이에요, 출산. 출산 많이 하는 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발기부전 엄청 커먼한 거 됐다니까. 한약품 그때는 그것도 하나 요인이야. 88조 이 사람아.
어양 때문에 같은 경우 차라리. 네. 글로벌 리그. 네. 근데 아직은 이게 정부가 발기부전에 돈을 넣어주진 않아서. 네. 아, 그렇죠. 알아서 네. 사 먹으라는. 부자 알죠? 네. 한번 얘기 봤다 혼났네. 네. 아, 이승훈 대표한테 혼나는 건 괜찮은데 전전이 한마디 하니까 내가 그냥 꼬리를 확 감춰야지. 네. 잘못됐습니다, 제가. 네. 예, 그래서 그런 쪽들.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그런 거죠. 관절염, 폐렴 뭐 이런 네. 것들이 음. 좋고요. 네. 바이오 시뮬러 네. 비싼 약을 싸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네. 이런 쪽들이 그래서 지금 배팅이 일어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 장세 다 이제 다 얘기하고 다 어그리 하는데 네. 중간에 리스크는 뭔가 네.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유동성 장세의 최대 리스크는요. 네. 유동성 환경이 전환되는 겁니다. 아, 지난주 말씀하셨던 거 또 나오시네요. 적어놔. 이거 적어놔야 돼. 네. 하나의 요게 유동성 환경의 전환이나 막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말을 잘못했어. 적어놔야죠. 유동성 환경의 전환. 예. 고급지다. 다른 게 잘 못 멈추고. 네. 어떤 분들은 요즘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걸 보고 가야 된다고. 네. 실적 나오는 거 보고 가면 실적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는 그런 거는 근데 아니고. 궁금한 게 사실은 네. 시장이 지금 뭐 그 은행주도 가고 밑에 보게 되면은 뭐 화학주도 가고 화학주도 네. 뭐 제품 가격 스프레드 벌어지니까.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가잖아요. 지금 막 다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입이 열린 놈은 다 말하듯이 주식 다 가는 거죠. 네,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얘기하신 대로 유동성 환경이 전환되고 꽝 하고 나서 네. 그러면은 이 성장주들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시장이 바뀌어서 네네. 천지개벽하는 상점벽해해서 이제 또 대형주 그 거래소 이런 쪽으로만 그 달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이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 쪽에서도 이제 그런 중국 증시 볼 때도 그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럼 대형주가 되냐 중소형주가 되냐 얘기하는데 유동성이라는 건요. 네. 퍼지면 안 이런 들어가는 거고. 데는 없습니다. 다 들어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의 문제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보시면 중소형주가 되면 대형주가 안 되고 대형주가 안 되면 중소형주가 되고 뭐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보면 유동성이 안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사려면 하나를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들어가면요. 어떤 게 더 많이 가냐의 문제가 있지. 그렇죠. 물은 다 흐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참고적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지금 영화나 이런 거 미국 드라마 이런 거 좀 이해하시면 유동성 장사를 한마디로 이해하시면 뭔지 아세요? 뭐요?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방송에서 이 얘기 때문에 빵 터졌어. PD랑. 뭐라고? 정말 이해되네요. 워킹데드거든요. 좀비같이 몰려드는 게 유동성 장세예요, 지금요. 쉽게 워킹데드나 이런 거, 뭐 레지던트 이블 이런 거 영화 뭐 보시면 이해하실 텐데요. 그 정도 느낌이 유동성 장세의 힘이라는 거죠. 맞죠? 유동성 장세가 이게 무서운 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네. 변동성이 큽니다. 왜 변동성이 크냐 이런 거죠.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가 하루에 15%씩 매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네. 근데 그러네. 주식이 뭐 10% 20% 올라가는 거는 네. 간단한 거죠.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네. 밸류에이션은 왜 그게 가능하냐? 사람 마음이니까요. 사람 마음은 충분히 그 정도로 쓰레기야라고 생각했다가 배드 컴퍼니들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네. 사람의 마음에 많은 사람 마음만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적은 크게 못 움직입니다. 사람. 그렇죠. 근데 유동성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마음, 밸류에이션을 직접적으로 올려버리거든요. 그렇죠. 담배 한 값도 굉장히 이제 비싸져가지고 힘들지만 재벌이 담배가 2,000원이 되든 4,000원이 되든 재벌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하죠. 연봉 한 1,000억 되는 사람은 만수르 같은 사람은 만수르가 담배값이 20만 원 간다고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렇죠. 유동성이 주는 효과가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저 만수르면 우스갯소리로 막 황당하니까요. 막. 네. 돈 쓰는 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저게 돈이 저렇게 많으면 저렇게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 갔는데 네. 그 사람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뭐 컴퓨터 한 대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네. 틀린 거죠. 완전히 틀린 거죠. 개그 콘서트에서 한참 할 때 그 느낌 맞네. 네. 뭐 자동차 사주고 뭐.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유동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 네. 사람 나름대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사람도. 삼성전자 사장님 누구였죠? 뭐 연봉 140몇 억 받으시고. 신정균 사장님. 네? 신정균. 네. 그분도 담배값 뭐 4,500 비싸다는 생각 안 하겠네.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네. 근데
그런 거. 나도 깜짝 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네. 유동성 장세는 그래서 변동성이 높은 거고요. 네. 유동성 장세의 핵심은 그러면 이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갈 건가? 어디로 들어갈 건가? 지금 경제 상황에서 가장 희소한 데로 들어갑니다. 가장 없는 데로. 성장이 가장 없으면 성장이 많은 데로 기본적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이러면 성장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일으키고 싶은 주체는 정부가 되고 정부가 의도하는 쪽으로 돈을 왜냐면 아무도 돈을 들여서 이 불확실성 이 시대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나가서 이거 하자고 얘기해. 미국에서는 그게 바이오고요. 네. 또 한 축은 핀테크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건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언제 실적이 안 나오는데 밸류에이션으로 어떻게 팔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까? 그냥 네. 안 나오는데. 네. 이거는 유동성 환경에 전환이 일어나면 그냥 그때부터 좋은 논리들 막 그냥 이 실적 나오는 우리나라 어디 가나? 뭐. 골판지로 가나? 근데 그럴 때 전환하는 거예요. 네. 골판지 주식 골판지라면 돈을 어디다 보내려면 골판지에도 보내는 나라잖아, 우리나라는. 골판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비트 500이건 아까 뭔가 박스가 있을 거 아니야, 박스. 플라스틱은 아니잖아요. 아니, 농담이고요. 예. 그래서.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한 8부 왔는데 지금은 성장제 계속 배팅 하시고요. 예. 유동성 환경의 전환 결국은 페드가 얘기해 줄 건데 페드가 네. 신호를 줄 겁니다. 예. 그때는 근데 그때 되면 또 사람이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막 그게 우르르 되죠, 이제. 원래 이제 증시 격언 중에 하나가 생선 대가리는 네. 고양이한테 주라 그러는데 예. 어두가 일미지 않습니까? 나 그런 경우는 처음 들었어. 네. 어두 근데 예. 생선 대가리는 누가 듣죠? 볼살이 맛있죠. 아. 생선 그러니까 볼살이 이게 맛있지 미국 않습니까? 이제 네. 증시 뭐 네. 저건 생선 대가리는 고양이.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다음이 데드캣 리바운던스거든요. 아, 그래요? 그다음 마지막이 다시 그 메리더 캣이라고 고양이로 많이 비유하더라고요. 얘네들. 아. 근데 그래도 그냥 그때는 네. 미련을 버리시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고서로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와서 말씀을 약속했어, 그렇죠? 지금 모호한 거에서요. 네. 모호한 거에서 한 6월 정도 되면 약간 컨크리트한 데로 움직여야 되고요. 네. 모호한 거에서 네. 컨크리트한 건 뭐가 컨크리트하냐? 그러면 이게 기업 실적이 P 곱하기 Q 마이너스 C지 않습니까? 그렇죠. P 쪽에다 신호가 오는 걸 사던가 네. Q 쪽에다 신호가 오는 걸 사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턴할 때가 된 애들을 사줘야 됩니다. 턴할 때가 된 애들. 근데 이번에 좀 있으면 실적 발표하는데 물론 5월 31일 날 다 발표되면 한 6월 1일 날 바로 보고서 내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럼 바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턴할 때가 된 거를 고를 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네. 미래 포캐스트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트레일링으로 하셔가지고요. 네. PBR은 이 종목이 갖고 있었던 사이클 PBR 하단에 거의 온 겁니다. 네. 트레일링으로. 네. 밑으로 더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사이클이 깨진 겁니다. 그러면 큰 장기 사이클이 깨진 거여가지고 네.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PBR 사이클 하단에서 거기에 근접해야지 더 내려가면 큰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포스코, 뭐 조선 이런 것들은 이게 깨진 겁니다. 네. 네. 언제 작년에 그래서 배팅한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했죠. 싸다고 들어갔는데 이게 네. 깨지면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PER로 봤을 때는요. 작년 PER 기준으로 고퍼야 됩니다. 고퍼 사이클 상단에 있어야 됩니다. 아, 고퍼 사이클 상단. 왜냐면 네.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고퍼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이 사이클 상단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역사 사이클 상단에 있다는 얘기는 이 두 개가 저 PBR이면서 고퍼 사이클 상단에 있다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봤던 것 중에서 이 정도 되면 바닥이야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것도 고퍼도 위로 벗어나면요. 네. 이것도 깨진 겁니다. 그 큰 사이클이 깨진 겁니다. 그렇죠. 되게 위험한 거죠. 네. 사이클이 완전히 벗어난 것들은 함부로 사면 큰 코 다치거든요.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배팅을 해야겠는데 문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옛날보다 2004년보다 훨씬 천천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2004년보다 공급이 많습니다. 네. 근데 수요는 그때보다 느립니다. 네. 당연히 경기는 세게 턴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예. 그래서 만약 경기가 세게 터나면 저 PBR에다가 트레일링 저 PBR에다가 트레일링 고 PR을 섞어가지고 딱 하면 그냥 그대로만 배팅해도 되거든요. 다른 걸 섞으면 수익률이 아마 떨어집니다. 근데 옛날에 틀리게 수익률이, 그러니까 경기가 천천히 좋아지면 여기다 하나를 조금 더 섞어줘야 됩니다. 어떤 걸 섞어요? 성장성을 약간 섞어줘야 됩니다. 성장성.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년 4, 4분기에 그로스가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1, 4분기 이번 실적을 보면서 그로스가 나오는 것들, 그게 확인되면 사람들이 점이 두 개에서 잘을 될 겁니다. 밸류는 턴할 때가 됐는데 그래도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 근데 뭔가 조금 좋아지는 속도가 빠른데? 이런 것도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밸류는 역사적 사이클 안에 있어야 되고요. 성장은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겠습니까? 공장이 해외에 하나 더 생긴 애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장 해외에서. 옛날에는 공장 100이면 80, 120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이게 하단에 있는데 성장성이 밸류는 더 나빠지진 않아. 이제 바닥이 맞아. 사이클상. 근데 돈 버는 거는 옛날이랑 다른 느낌인데? 이게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 그냥 공장 하나 있고 수요처 하나 있고 이러면 절대로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죠. 이러면 손님이 하나 더 생긴 거가지고 공장도 하나 더 생긴 겁니다. 해외. 이거 빨리 우리 큰 집에 계신 분한테 연락해갖고 큰 집에 계신 분이 중국에 하나 공장 더 지어야겠네 이거. SK하이닉스. 그런 것들. 딱 그런 건데. 근데 빨리 회장님이 지금 이거 큰 집에서 그런 거 결정 좀 하셔야겠네. 중국 공장 하나 할 게 많죠. 분명 할 게 많아. 돌려보면 콘크리트 이런 거 이런 거는 그쵸. 그런 게 이제 반도체는 그래서 반도체 분명 걸리면 반도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거 딱 보니까 반도체거든 지금요. Q는 어디 있냐면요. 자동차 부품 중에 해외 공장 있는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4, 4분기에 그로스가 나왔는데 올해 1, 4분기에 나오면 주식의 성장 프리미엄이 말랑한 데서 약간 이제 이쪽으로 조금씩 이동할 겁니다. 경기가 만약에 빠르게 터나면 그냥 시컬리컬에 바로 투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느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찾아서 막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랑 대형주랑 같이 아마 갈 겁니다.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조금 바뀌는 거죠. 유동성 환경의 전환이 오는데 그래도 실적을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는 비싼 거, 모호한 거. 근데 이쪽에서는 싼 거, 실적, 싸고 실적 나오는 거. 근데 느리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걸 섞어주면 그로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쪽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한일이하네. 딱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개별 종목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일이와 같은, 제가 딱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것 중에서 한일이와 같은 느낌이 딱 드네, 그런 게. 왜냐면, 현대자동차나 이런 것 쪽은 지금 어찌됐건 삼성동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 쪽은 현대차 말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현지의 물건을 갖다 댈 수 있는 놈들 있잖아요. 중국 메이커들. 이러니까 부품 쪽인데 제가 부품은 다른 건 잘 모르는데 한일이와 같은 것들이네. 깨지지가 않고 PBR도 있고 PER도 확인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해외 공장 있는 것들. 해외 공장 있고. 있어야 됩니다. 해외 공장 꼭 있어야 되고요. 언제라도 더 늘릴 수 있고 이런 거죠. 왜냐하면 CR 압력에서 해외 공장이 있어야지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CR 압력. 근데 그게 해외 공장이 있어도 문제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KH바텍이 대표적인 예인데 KH바텍. KH바텍이 완전 밑보였잖아요 삼성한테 해외 물량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자유로워 보자 라고 했는데 안 주네 물량을.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들고 한일이나 이런 쪽은 그 선대 회장님 때부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래갖고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지. 다르지 거기랑은. 그게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랑 삼성이랑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유가 아까 이제 구리 아연 납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유가도 이제 그럼 뭐 이제 더 밑으로는 갈 일이 별로 없겠네요. 굉장히 높은 변동성으로 계속 테스트합니다. 하반기 되면 변동성 좀 줄어들면서 완만하게 오를 수 있는데요. 그래봤자 배팅에서 먹을 건 거의 없을 겁니다. 먹을 거는 없는데 위아래 먹을 건 별로 없는데 이게 단기만 그냥 겁나게 왔다 갔다 박스 누구서 하시려 그러면 ETF 중에 국제유가 하이볼 ETF가 있습니다. 볼러틸리티가 얘는 뭐 위로 튀든지 아래로 튀든지 변동성만 나오면 먹는 ETF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 한두 달 정도 더 될 건데 하반기 되면 국제유가도 변동성 죽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되면? 하반기 되면 죽을 겁니다. 이게 치킨 게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볼이 큽니다. 네. 근데 치킨 게임이 끝나가면 볼이 죽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 못 오를 겁니다. 그래 봤자.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자동차 부품에서 말씀드린 제가 개별 기업은 잘 모르지만 네. 그냥 지금 불확실성이 성장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별로 없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요. 이게 재밌는 게 크게 전망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기 실적 잘 나온 거랑 네. 1, 4분기 잘 나온 거 그냥 사람들이 믿어줍니다. 어차피 뭐 잘 불확실하니까요. 그러니까. 잘한 애를 불확실할 때는 잘한 애가 더 잘한다고 믿는 거고. 거기서 딱 하나, 이거 아까 말씀한 힌트를 드면 저도 이제 우리 갖다 살을 붙여야 되잖아.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간이 별로 없어. 주식이. 팔 것도 없어. 이런 것들. 그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서 좀 되겠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그래서 그냥 잘하는 것들 애들이 계속 잘한다고 믿어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때쯤이면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애들이 핵심에 있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네. 사실은 이거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거의 다 비슷한데 네. 사람이요. 이게 약간 불확실해져서 만약에 주식시장 똑같죠. 약간 잘 불확실하다 이러면 아예 먼 쪽으로 갑니다. 아예 먼 쪽으로 성장주로 아예 먼 쪽으로 가고요. 네. 재밌게 사람이 시야가 아예 먼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반대적으로 하나가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중간이 앞서지고요. 네. 가장 가까운데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경기에 대한 자신이 없고만 이러면 아주 먼 고밸류에이션으로 성장 투자를 하러 가는 플레이가 한 플레이가 있고요. 그때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네. 바로 현금 찍어주는 배당주 플레이에 굉장히 네. 두 개가 같이 일어나거든요. 이 가운데가. 네. 그때 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 인터넷 쇼핑이 잘 되면 이게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것도 사올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요. 근거리 소비가 잘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운데 그러니까 채널의 힘을 뺏기는 것들은 위험한데 근거리에 있는 것들 그렇죠. 편의점 이런 게 잘 되고 아예 집 앞에 있거나 스치고 반대쪽에 있거나. 근데 보통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이 가치 부여가 보통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도 보시면 집값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힘드니까 집을 사러 가는 거는 외곽으로 사는 그러니까 밖에 멀리 가는 거죠. 네. 집이 먼 사람들은 그래서 요새 오피스 근처에 월세값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똑같은 거군요. 네. 아주 멀리 가는 현상이 일어나면 네. 반대적으로 아주 가까운 데 있는데 가치가 많이 부여되거든요. 네. 시간이 좋아서 만약에 좀 모호한 게 좀 떨어집니다. 네. 조금 이제 밝아집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좀 일반적인 거거든요. 네. 주식 시장에서도 네. 그게 성장주, 가치주 보통 주식을 나누면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그렇죠.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이 네. 안에서의 플레이가 계속 움직이는 게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조금 해가 떴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콘크리트한 데로 가자는 거죠. 네. 네. 지금은 굉장히 멀리 가 있고 네. 한쪽은 굉장히 가깝게 가 있는 이 플레이가 굉장히 이제 8분 응선 왔다고 보시면 8분 응선. 저는 8분 응선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기 전까지는 은행주 봤거든요. 근데 은행주도 지금 올라갈 것 같고 말이야. 아까 들어보니까 제 생각 조금 바꾸고 있거든요. 딱 말씀 들은 거 보니까. 이게 약간 네. 조금씩 좀 한쪽에서 약간씩 싼 쪽으로 약간씩 이동하고 싶은 플레이가 외국인을 중심으로 생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까부터 분명 이해가 됐어. 또 질문 있으면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뭐 일단은 근데 그랬어요?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이거죠. 그 지금 말씀하시는 스케줄에 대한 쪽이 일단은 5월 말까지, 네. 6월 초까지 네. 이게 이제 가능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전략에 네. 대한 쪽은 다시 네. 또 이제 한번 크로시가 나오는 강도를 보고, 네. 그 이후로 전략 다시 이렇게 가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네. 주식, 채권, 상품 모든 게 그렇지만 어떤 거에 상관관계가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제일 사이클이 꺾일 때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붙습니다. 네네. 다 빠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턴할 때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중간에는요. 실적 장세 이럴 때는 상관관계가 떨어집니다. 실적 잘 나오는 애 가는 거고 안 나오는 애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열광할 때는 또 상관관계가 1에 그러니까 병곡에서 거의 상관관계가 1에 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지수 목표 타겟을 상향 조정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네. 코스피 타겟도 상향 조정하고 코스닥
상향조정하고 중국 상향조정하고 중국 상향조정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형주도 좋고 중소형도 좋고. 문제는 이 코릴레이션 값들 상관관계가 1에 붙으면요. 네. 거의 다 온 거네. 그러니까 파티가 절정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니까 영어로 하면- 상관관계가 떨어지면 이게 아직도 사이클이 끝나려면 좀 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면 그래서 2달이면 네. 사실 제 생각은 6월 먼저 알았어. 한 달 만이야. 그잖아요. 근데 요즘 속도 올라가는 거 보면 야, 네. 이게 좀 빠르긴 빠르구나. 네. 네. 근데 문제는 판이 안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네. 계속 이제부터는 미국 경제 지표랑 네, 네. 페드의 그 보도문 같은 거에 네. 저는 뭐 6월 정도면 신호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더 빨리 줄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줄 수도 있죠. 뭐 제가 맞는 건 아니니까요. 아,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에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정도 분위기가 나올 거란 얘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동성 환경의 전환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이걸 시그널 주면요. 욕심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왜? 네. 그런 시그널이 맨날 얘 똑같은 보도가 나오고 옐런이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냥 우리 같은 저 같은 평민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린 누가 있어? 우리 마영님 밑에 네. 전조님이 계시잖아. 우린 분명히 얘기다. 마영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조님이 있는 거야. 그잖아요. 마영님 있고 전조님 있으니까 우리한테 야 이거는 이런 뜻이다. 분명히 해석해주고 레포트 나오고 우리 방송 나와서 분명히 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좀 걱정할 게 없죠 지금. 그리고 옐런이 얘기하면 전 세계가 다 아침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안 해요. 옐런조차도 전조님 말씀 따라 하는 거지. 무슨 네. 요즘 구글 통해서 다 자동 번역되니까.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네.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덜 깨지지 않을까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한 번은 크러쉬가 나올 거야 올해. 이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이렇게 지금 계속 사잖아요. 아니 진짜 말 그대로 2개월 있다 팔 거라면. 근데 거의 물어본 손이 소크라테스님한테 물어본 수준의 공자님 아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외국인이 네네. 네. 중소형주나 예. 코스닥을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은 싼 것만 싼 것만 지금 계속 사고 있으니까. 싼 건 별로 영향 안 받죠. 제가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코스닥 이런 쪽들 비싸게 된 것들은 네. 사실 비싼 주식의 네. 최대 적은 금리입니다. 네. 그렇죠. 다른 게 아니 실적 전망 이런 그렇죠. 게 아니고요. 네. 실적 전망에 기반했으면 안 비싸졌죠. 실적만큼만 가면 되니까요. 네. 제가 최근에 뭐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요. 네. 최근에 애가 6살이거든요. 제가 네네. 애가 6살인데 아 본인 애가 예. 남자 여자요? 남자입니다. 아니 남자 한 명? 예, 네. 그저께 걔가 아니지 한 명이지. 네. 말 실수를 뻔했네. 그저께 애한테 동화책을 한 권 읽어줬습니다. 책 읽어준 아빠네. 근데 제가 동화책 읽고 새삼스럽게 뭐가 머리가 띵 맞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거를 다시 읽어주고 뭐 이제 엄마랑 가서 자라 이런 다음에 그걸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가 와서 그러죠. 오빠 재밌어? 이러더라고요. 네. 주식시장 꼭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동화책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동화책 제목은 벌거벗은 임금님이었거든요. 보시면 벌거벗은 임금님의 핵심은 이런 네. 거죠. 굉장히 돈이 많은 왕이 네.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 멋있는 옷을 만들어 와라. 유동성 장세에서 나타나는 거죠. 꿈이 크다면 얼마든지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겠다. 네. 두 번째는 거기에 아청꾼이랑 네. 허풍쟁이가 나와서 이러죠. 네. 이거는 세상에 없는 네. 정말 가치 있는 옷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거죠. 어? 비싼데? 이런 거 제일 처음에. 네. 안 보이는데? 했더니, 네. 이건 비싼 게 아닙니다. 네. 이건 싼 겁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한테 보이는 겁니다. 음. 갑자기 이제 비싸다고 생각했다 들어보니까, 안 비싼 것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밖에 나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중들이 이러죠. 비싼데? 옷 안 입었는데?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한테만 보인다니까?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끝에 보면 어떤 어린애가 나와서 네. 임금님 벌거벗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 아이가 누구냐면 금리입니다. 금리. 근데 저거 임금님한테 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나보면 언제나 거의 그 패턴으로 깨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시절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말 농촌에서 네. 예전엔 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주식시장이 과열되면 농사가 안 된다 그랬어요. 흉년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농촌에서 일을 안 하고 막 그런 얘기했고. 또 이러면서 이제 그 객장에서 예전에 애들이 학교 끝나갖고 애들이 엄마 찾아서 객장 와서 엄마 집에 가서 손잡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예전 얘기 요즘은 객장인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 얘기 같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걸 레지던티브 저는 네. 그 좀비로 얘기했는데 어떤 그런 무서운 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아까 파티가 거의 끝나갔다는데 이제 영어도 정확 표현이 있어요. 파티가 곧 끝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다만 우리는 전지현님이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그 시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아니, 그런 식은 날이 나면 얘기해 주겠다. 그냥 시간 나면 얘기는 해줄 거 아니야. 예, 본인의 그냥 생각은. 저희 하우스의 생각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전지현님의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형님만 또 듣고 그죠? 네. 있었자 종려는 있었다지 않냐. 종려는 저 높은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나온 결과잖아. 이번에는 그게 뭘까요? 그 포드 가이던스가 저는 얘기가 예전에는 계속 네. 물가 상승률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그 6월쯤 되면 여러 가지 나온다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가기 전에 딱 한마디만 이 질문이 나와서 한국 금리 한국 몇 년 동안 못 올리죠 이건데 네. 이번에 보셔야 될 거는요 한국 금리가 아닙니다. 네. 풀 미국 골드님이 질문하신 거야. 미국 단기 한국 금리는? 미국 단기 금리가 2년물짜리 금리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걸 계속 보세요. 네. 장기 금리가 움직이는 잘 못 움직일 겁니다. 네. 우리나라 금리도 아니고요. 미국 장기 금리도 아니고 저번에 30년 금리도 아니고 네. 미국 단기 금리입니다. 이 단기 금리가 움직이면 2년짜리. 이게 코스트의 기준이거든요. 이게 움직이면 변화합니다. 근데 미국 단기 금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금리 속도 인상도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빨라질 수도 있다. 금리 상승 속도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 9월이라고 않다. 말씀하셨잖아. 아, 속도. 네, 그래서 시그널을 준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버블을 막기 위해서 페드가 약간 빨리 움직이는 거고요. 그 정상 속도보다. 그 대신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천천히 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완전 전전 스페셜이 됐어요. 뭐, 딴 거 다 필요 없어. 주식, 올라가 떨어지는 게 뭐가 중요해. 전전이 모시고 하루 종일 처음부터 했다는 거. 오늘 예, 좋겠습니다. 오늘 1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